네. 간다? 네. 고객을 만날 때 최우선 순위 해야 되는 건 일단 그 사람의 상황이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는. 오케이? 본인들이 날 봐야지. 적지 마! 녹음했잖아. 고객들을 보려면 지금은 늦기라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고객을 적지 마세요. 펜 내려 덮으세요. 고객을 볼 때 뭘 느껴야 되냐면 그 사람 상황이 제일 중요해.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전화해보면 기분 나쁘죠, 본인.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전주에 이제 한 거 마감 보고 해야 되고 뭐 회사마다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오전은 TA하는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객이 전화 받기 좋을 때 월요일 오후라든지 뭐 화요일 오후라든지 좀 이렇게 3, 4시 정도? 맞죠? 3시에서 5시 사이엔 좀 여유가 있단 말이야. 조금 밥 식사하시고 여유 있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할 때도 배려를 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고객이 뭐가 관심이 있을까를 내가 딱 느껴야 돼. 고객은 딱 2가지예요. 3가지 정도 되겠죠? 자녀가 있으면 교육자금 걱정되시죠, 솔직히. 최 대표님. 교육자금. 2번째, 회사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지만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사업자금 걱정되시죠? 그쵸? 3번째, 은퇴자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임팩트 있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똑같은 단어를.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생존자금이라고 좀 말씀드리거든요. 똑같은 자금을 누가 얘기할 때도 틀려. 다 같은 얘기야. 근데 결국은 뭐로 집약돼? 먹고 사는 문제에 집약된단 말이지, 인생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퇴자금을 생존자금으로 해야 돼. 밥을 먹고 살려면 한 달에 얼마씩? 200은 있어야 되잖아, 그쵸? 물가 상승을 감안 안 하고. 그러면 최소한 55살에 은퇴를 한다고 해서 볼 때 55세에 은퇴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는 안 해도 현실적인 얘기를 고객한테 하시는 게 맞아요. 자금을 아무리 많이 얘기 해줘도 모자라. 다 부서지기 때문에 20년간 맞죠? 되게 단순 계산해 주셔야 돼. 20년간이면 곱하기 20 곱하기 12 얼마 나와요? 4억 8천. 그쵸. 럭셔리한 노후 생활이 아니더라도 4억 8천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4억 8천 이제 끝났어요, 이거. 근데 이거는 또 럭셔리한 노후 생활이 아니라 식사를 하기 위한 돈이잖아, 맞잖아요. 끝. 고객이랑 싸우지 말라고. 사업자금을 할 때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얘기할 때 틀리단 말이야. 임팩트. 중입시하는 거. 대부분의 직장 생활하고 만약에 그 롯데에서 실질적으로 최현대 대표님이 월급 생활 한 265만원 받고 생활하셨잖아요. 그렇죠. 20년간 근속하면요. 퇴직금 얼마 나오죠? 1억 넘게나. 그러니까 1억 얼마? 한, 그 정도, 1억 2천? 1억 2천 정도? 예, 맞습니다, 고객님. 현실적으로 20년 근무를 하셔도 좋은 대학교를 나오시고 하셔도 1억 2천 이상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금이 없습니다. 1억 2천 갖고 차릴 수 있는 거 강남에서 뭐 하실 수 있어요? 떡볶이 장사 하실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습니다. 고객님만이 아닙니다. 20년을 근속을 하셔도. 왜? 근데 1억 2천이 목돈으로 지금 내가 35의 나이에 이렇게 갖고 있으면 큰 돈이지만 고객님 나이가 되셔서 물가 상승을 감안하고 1억 2천을 받게 되면 목돈이지만 이거 큰 돈 아니죠. 아니죠. 그렇다면 사업자금을 최소한 3억 이상 준비하셔야 돼요. 자, 교육자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 자녀들이 이제 교육을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인당 1억이라고 그냥 단순 계산 해드릴게요. 자녀 2분이시면 1억. 2억이시죠.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럭셔리하게 살고 사람들은 대부분 꿈을 꿉니다. 뭐 은퇴를 해서 그 뭐죠? 그 크루즈 여행 다니고 세계 여행 다니고 그런 분들. 제가 알았을 때 유럽이나 프랑스 쪽은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나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 10억에서 18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자금을, 그러니까 무슨 뭐 얼마를 뭐 저한테 상품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시고 10억에서 한 18억 정도는 있어야 집 한 채 그냥 한 32평 정도, 뭐 강남처럼 못 사겠죠? 그리고 자동차 한 중형차 정도 좀 굴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키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네 인생 한번 볼까요? 월급쟁이로 시작하셨어요. 지금 세금 제하고 물론 사시지만 한 300 정도라고 계산을 해보시죠. 자녀가 2분이신데 300만 원을요. 그쵸? 아니죠. 400으로 계산해 드릴까요? 한 달에 400씩. 뭐 직급이 올라가셔서. 근데 직급이 올라가셔서 하시든 뭐 하시든 내가 받는 돈이 있어도 직장생활 20년 이상 못 하세요. 맞죠?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하면 남자 나이 보통 30이거든요. 그 대학원까지 나오면. 그럼 20년 근무하시면 그 400만 원을 20년 모으시면은 순수하게 다 모으시면 얼마나 모으실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모으실 수 있죠? 400만 원씩 12개월 하면 1년에 4,800이죠. 10년 하시면 4억 8천. 그쵸? 네. 8천. 거기다가 곱하기 하니까 9억 6천이죠. 네. 한 푼도 안 쓰고. 그럼 이렇게 하시면 사실 수가 있는데 인생 자체가 참 애매모호한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 꿈을 꾸셨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 9억 6천이라는 돈을 다 모으고 해도 예상치 못하게 내 자녀가 아프거나 예상치 못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예상치 못하게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돈이 다 부서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직장인들의 가장 큰 꿈은 뭐냐면 매사업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시다는 거죠. 계획을. 어떤 이런 단순하게 얘기해도 솔직히 이거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해하실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저를 만나서 저 김범야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인생에서 저는 예기치 못한 생로병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로병사. 누구나 태어나고요. 누구나 늙고 누구나 병들어서 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같이 고민을 하시는 거지. 제가 여기 와서 뭐 처음 소개받고 그 저기 이등용 FP님 이등용 그 과장님 만나서 제가 한 100짜리 보험 하나 해주세요 하시면 하시겠어요? 하나죠. 처음 보자마자. 그쵸? 네. 다만 제가 자금의 성격을 조금 더 분석하고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등용 그 과장님께서는 지금 뭐 졸업하시고 한 250 정도는 계속 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 현재 결혼을 하고 계셨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금의 성격을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제가 저를 만나면 3가지를 해드립니다. 단기 자금. 단기 주머니라고 해드릴게요. 단기 주머니.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중기 주머니. 세 번째로 장기 주머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기적인 이벤트. 올해 5월에 5월이 태어나죠. 네. 산후조리원 한 달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한 달에 400입니다. 한 달 400입니까? 네. 아니 근데 250씩 버셨는데 이거 큰일이신데요? 네. 그 연예인들 가는 그런 럭셔리한 산후조리원인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주에 한 80에서 100만 원 사이. 그러시면 준비해 놓으신 자금은요? 그 정도는 됩니다. 아 그럼 몇 개월 정도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있으셔야 되죠? 아니면 산후조리원은 웬만해서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가족은 대략 길어야 한 2주에서 3주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400만 원 준비하셔야 되나요? 네. 400만 원 있으세요? 그건 준비해 놨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쁜 오리가 5월에 태어나요. 그렇다면 오리가 이제부터 저는 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태어난 거 보니까 정말 강아지처럼 잘 몰라요. 근데 강아지들도 이렇게 주사도 맞고 뭐 하잖아요. 근데 예상외로 들어갈 돈이 되게 많거든요. 오리를 위해서 뭐 지금 아직 뵐 수 있는 태아 보험을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오리가 또 태어나서 이제 그런 보험까지 제가 일단 건강하게 하실 수 있게끔 보험은 부적이란 말씀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보험을 드신 분들은 사고가 안 나요. 오리는 건강할 거예요. 근데 보험을 안 드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목돈 나갈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오리를 위해서 제가 건강보험이나 아이들 보험으로 좀 권해드렸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아이 낳느라 고생했으니까 내년 한
12월 정도는 이제 그 사모님께서 여행을 좀 가고 싶어 하시겠죠. 네. 제가 듣기로도 레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네. 그럼 한 1년 정도는 한 20만 원 정도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죠? 모아놓으셔야 되죠, 그쵸? 네. 그러면 20만 원은 제가 권해드리는 그 단기성 자금이 요즘에 은행들이 돈이 많이 안 모여서 금리가 좀 높은 게 있거든요. 3개월 예금도 5.1%가 있습니다. 1금융권에. 요즘 얼마 전에 터진 뭐 프라임, 서프 모기지 사태에서 은행도 이제 고객이 못 믿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안 넣어놔요. 실제 자산가들은 그 5천만씩 넣어놓고 보통 1,000억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보험회사 금고에다가 많이 넣게 되는 거, 그건 그때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20만원 적금을 권해드릴 거고, 생활비 얼마 쓰세요? 그냥 용돈이나 뭐 하고 지금 외벌이시죠? 네. 그러면 250 중에 제가 보기에는 최소 100만원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150 정도 들어갑니다. 150 정도 들어가세요? 네.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아, 어떻게 하다 보니 늘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더라고요. 100만원도 여유가 있으세요? 솔직히 옷 입고 뭐 그러시면은 또 오월이 또 선물도 사야 되고 카드 막 긁어 드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카드는 좀 줄였고요. 예, 한 10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100만원 정도 여유 있으시면 20만원은 단기성 자금에 제가 권해드릴 것 같고요. 네, 중기적인 이벤트로 이제 그 뭐냐면 어쨌든 생활비 일단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는 신용카드 없애시고 체크카드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거는 준비되어 있고요. 아, 다행이시네요. 그러면은 100만원의 여유 자금 중에서 20만원 정도는 이제 단기성 자금에 좀 이제 권해드릴 것 같고요. 네, 중기성 자금이라고 하면은 뭐 3년이나 한 5년 정도 기간을 보거든요. 한 30 정도로 이제 3년, 기간은 3년으로 잡아서 제가 펀드를 권해드릴게요. 펀드를 권해드리는데 10만원씩 3개. 뭐 아시아가 오를지 유럽이 오를지 이태리가 오를지 아세요? 다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쵸. 그 대신 분산 투자하는 방식을 제가 좀 알려드려서 10만원씩 100년을 모아지 1억 2천입니다. 그쵸? 네. 젊으셨기 때문에 제가 펀드가 어떤 건지는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릴게요. 물론 제가 지금 권해드리는 게 1년 뒤에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쵸? 네. 그렇다면 10만원을 다 유럽이나 또 러시아 쪽이나 아니면 브라질로 다 옮겨서 해주고 펀드도 맛을 보셔야 돼요. 10만원씩 1년을 모으셔도 120이잖아요. 원금난. 네. 뭐 그게 깨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펀드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이 50만원의 자금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만원 정도는 제가 종신보험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종신보험과 실비가 되는 보험을요. 가장이시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한 40 정도의 자금을 장기성 자금을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일단 하시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장기성 자금은 이 40만 원의 자금은 VU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에서 장기성 펀드거든요. 근데 펀드는 오르면 좋은 거고 내리면 하는데 그 대처를 못하죠. 그렇죠? 하지만 주식이 영원히 올라갈 수 없고 주식이 영원히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겁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수익률 관리를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연 한 7, 8%는 무조건 제가 손해 안 보게 해드릴게요. 아주 수익률 관리하는 비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간단한 방법 한두 가지만 알려드려도요. 이렇게 관리하시는 FP들이 저는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KDB 내 테헤란 전체 내에서도 지역단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많은 분들이 수익률을 좀 보시고 또 저를 많이 소개를 많이 시켜주세요. 주변 분 그 보험 가입하시고 나서서 뭐 연락 오시고 그런 거 많지 않죠? 있는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리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관리라는 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저한테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그 무슨 아프시거나 오어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그 과장님께서 좀 아프시거나 그랬을 때 제가 일단 보상을 해드리는 부분이 첫 번째 있을 수, 그게 관리라는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보험을 드니까요. 그쵸,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장기성 자금을 어쨌든 지금 40만 원을 저한테 이제 맡겨주시면 최소한 제가 10년 정도는 관리를 해드리는데 제가 사업을 잘해서
이 보험료를 저는 평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굳이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면 이 업을 평생 하겠다라고 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것보다는 과장님 스스로 이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드릴게요. 재테크에 대한 마인드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40만 원을 어떻게 관리하시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 과수원에 씨앗을 뿌려놓고 걷어들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더 크게 농사를 지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이거 좀 지어도 되겠죠? 네. $400,000원씩 12개월을 저에게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주시면 원금이 480이죠. 네. 그러면 이 돈이 매달 적립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좌수를 산다고 하거든요.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주식이 내려가면 많이 살 수 있고요. 주식이 올라가면 적게 사요. 하지만 이 상품은 최소 저랑 10년 이상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주식 자수를 계산을 해보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면 쉽지만 그거는 어차피 제 일이니까 관리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 가입한 지 3개월 후부터 이제 저는 관리를 보통 2년 이상 해드리면 나머지는 고객분들께서 알아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를 자주 보고 싶으시면 자주 소개시켜 주시고 좀 그러시면 제가 자주 오겠죠.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보고서를 써드립니다. 어떤 보고서냐면 고객님이 돈이 지금 40만 원씩 3개월을 들어갔어요. 그럼 120만 원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 주식 좌수가 몇 개인지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120만 원이 140이 됐는지 160이 됐는지 압니다. 그쵸? 그렇죠. 그쵸? 근데 그렇게 자주 해주실 필요가 없고 어차피 이 상품은 장기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꼭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어떤 관리냐면 480만 원이 500만 원 됐을 수 있죠. 좌수 계산했을 때 네. 480이 460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네. 고객님께서 1년 뒤에 여유자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꼭 알려드릴 겁니다. 460만 원이 되었으면 원금 20만 원을 추가 납입하셔라. 왜? 주식이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 납입하면 더 주식 좌수를 많이 살 수 있죠. 그쵸? 네. 500만 원이 됐으면 20만 원은 제가 채권형으로 옮겨드립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되나요? 예. 펀드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변행 유니버셜 보험에서는 이런 펀드 변경이 자유롭고요. 그거 좌수만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은 4,800이 10년간 들어갔지만 관리를 받으신 분들은 이득이 나면 빼서 채권형으로 넣어서 은행보다 채권이 훨씬 최소한 1%, 0.1%라도 높거든요. 안 그러면 누가 채권을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망할 일이 없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식의 관리 비법, 아주 조그만 팁이에요. 왜? 관리 비법은 지금 1000가지가 넘게 나와 있지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시는 저는 FP를 본 적이 없어요. 지식을 아는 것과 행하는 건 틀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너 얘기 이렇게 해놓고 뭐 안 오겠나? 저는 제가 없어도 다음 달 만에 예를 들어 해외 이민을 간다고 해도 이 간단한 방법만 갖고 수익을 관리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이 일을 너무 재미나게 하고 있고 즐겁기 때문에 저와 한번 인연을 맺으시면 장기자금, 특히 중장기자금에서도 많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 10년 뒤에 진급을 하셔서 한 2천만 원 정도 뽑아가지고 외제차를 구입을 하시겠다. 네. 그러시면 중도 인출하셔서 외제차 구입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상품이 그렇게끔 잘 복합적인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은행의 어떤 입출금 기능, 증권사의 어떤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보험사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500 정도는 들어가셔야 돼요. 그쵸? 보험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건 펀드인 거죠. 하지만 이 상품이 펀드보다 훨씬 더 좋은 건 뭐냐면 10년 이상 되면 전액 다 비과세입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20만원 들어가면요, 내가 1000만원대 뛰는 그거랑 1억대 뛰는 그 수수료가 엄청나요. 그쵸? 다만 저희는 초기 제가 고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초기 거의 한 3개월간을 일철 돈이 들어간 거를
3개월 동안 수수료가 거의 많이 빼기 때문에 이 상품도 어차피 근데 장기를 5년 이상 가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돈을 못 모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1억을 지금 현금 없으시죠? 조금밖에 없습니다. 예. 얼마 있으세요? 한 1, 2천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다 요번 달 월급인데. 죄송합니다. 자, 100만원씩 곱하기 10년을 하시면 원금이 1억 2천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요, 10만원씩 100년을 하셔도 이것도 원금 1억 2천이죠. 수익률 관리를 해준다 얘기를 해도 내가 갖고 있는 눈덩이 자체가 크지 않으면 그 돈이 많이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 눈덩이. 그쵸. 그래서 복리 효과를 누리시려면 원금 자체를 깨지 않고 가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냐면 적금을 드세요. 100짜리를. 200짜리를 딱 들어요. 250 받을 때 200짜리 들어요. 쭉 하시다가 결혼하세요. 깨세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3, 4개월 바로 또 못해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또 한 3, 4개월 또 일단 신혼 재미 느끼시다가 뭐 좀 하나 해야지 하고 어떤 분들 1년, 2년 뒤에 적금이나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신 차리고 한 3개월 뒤에 다시 시작을 하세요. 또 적금 한 100만원 쭉 넣으세요. 그러다가 A가 갑자기 아파. 깨세요. 또 적금을 또 들어요. 근데 내가 필요했던 돈이 만약에 1000만원을 모았는데 A가 아파서 필요했던 300이다. 대부분의 돈 없는 분들은 이 700을 은행에 넣지 않으세요. 또 외식하고 또 어머님한테 또 뭐 하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다시 또 시작해주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식 저축을 하시기 때문에 돈을 못 모으시는 거예요. 돈은 휘발유와 같습니다. 돈은 휘발유와 같기 때문에 뚜껑을 꽉 막아놓지 않으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성실하게 뭐 흥청망청 막 룸싸움 가서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대부분의 분들이 못 모으시는 이유는 이렇게 강제적인 저축을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한테 만약에 100만원을 맡겨주신다면 보험회사는요 한 5년 이하의 그 상품을 깨게 되면요 원금 자체가 안 나와요. 네? 그런데 보세요. 100만원을 은행에다 넣고 만약에 안 깬다. 5년 동안 얼마 모이셨죠? 6천만 원이죠. 원금만 6천이죠. 이자 따지지 않고. 그쵸? 네. 지금 직장생활 몇 년 하셨어요? 한 5년 하셨잖아요. 이제 6년 차 들어가죠. 6년차 들어갔죠. 현금 6천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실하게 안 사신 게 아니라 결혼하시면서 깨셨고 막 그렇잖아요. 쓰실 거 쓰시고 그런 돈들이 필요해서 쓴 거죠. 하죠. 다만 근데 종잣돈이 있어야지 현금 1억이 있어야지. 저는 지금 국민은행 PB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든요. 저도 은행 PB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현금 1억이 없으면 상담 자체를 안 해줍니다. 근데 고급 정보들이 분명히 있어요. 채권형이 이번에 좋다. 해외 잔다. 하지만 제가 은행 잔고에 1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아, 많으시네요. 열심히 저도 모으고 하죠.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은행 PB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부자들한테만 주는 정보가 있어요. 저도 제 업무를 하면서 주식도 조금 할 줄 알고요. 선물도 한 100만원씩은 좀 넣어봅니다. 옵션도 한 50만원씩. 왜? 제가 할 줄 알고 이게 다 잃었어요. 저 50만원 넣었다가 다음날 바로 400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50 그냥 버린 셈 치고 그냥 어떻게 되나 봤더니 정말 10원 하나도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옵션을 하시려면 최하 1000만원이 있어야 돼요. 선물은 1500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아는 형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한 50만원. 왜? 시범 삼아. 그런 게 이제 공부 차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처럼 돈을 배우시면서 제가 업무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고객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죠. 네. 그건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저를 만나셨으면 앞으로 절대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사는 제가 합리적인 금융권이라고 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지만 앞으로 저를 만나셔서 주식이나 선물이나 옵션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주식이 또 오르고 막 이러다 보면요 월급은 내가 260이 내가 50만 투자 400이 됐잖아요.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좋은 대학교 나오시고 또 이제 그런 분들. 그냥 한 번 해서 좀 하면 할 것 같으니까 그쵸.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삼성건설 다니시던 그 형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삼성건설 다니시다 그때 당시 한 10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 월급이 한 350에서 이제 수당 이제 입고하면 400 정도 받으셨는데 주식 투자를 한 3천 들어가서 매달 수익을 1,000만 원 이상씩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때 신년 좀 시황이 좀 좋을 때 좀 있어서. 근데 그분이 결국엔 회사를 때려치고 나오셔서 그 왜 스트레스 받죠. 회사 직장생활 하시면 이해되시죠? 그렇죠. 또 건설사 술 얼마나 많이 먹고 정장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노가다 복장으로 다니겠습니까? 그쵸? 주변에서도 되게 막 좀 이렇게 뭐 나이트를 못 가요. 그러니까 돈을 좀 버셔도. 근데 창피해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주식을 1억을 버셨다가 나중에는 좀 안 된 얘기지만 이혼까지 당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정말 그때는 진짜 개나 소나 이게 좀 되면 이런 말씀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개나 소나 돈을 벌 타이밍이었답니다. 하지만 그거를 끊임없이 오르는 주식은 없고요. 끊임없이 내려간 주식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분이 많이 이제 그쵸 인생이 약간 이혼도 당하고 되게 많이 망가지신 걸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젊으시고 패기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주식이나 그런 걸 절대 하지 저를 만나서 하지 마시고 직장에서 본인 성공하시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본인 업무에 대해서 지금 그 미술에서 그쪽 하신다고 하셨었죠. 네. 일단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라고 확신하십니까 본인이? 준 전문가 수준이죠. 아 그건 안 되죠. 저처럼 보험일을 하려도 전문가 하셔야 되죠. 두 번째 그 일을 재미있어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으면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진급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시길 절 바라지 괜히 내가 월급이 250짜리인데 신세한탄하면서 주식하면 뭐 1,000만 원 벌고 이러는데 그런 거에 옆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지금 아직 30대시잖아요. 네. 앞으로 5년간 저랑 또 인연을 또 맺으시면서 또 공부하시고 발전하시다 보면 정말 괜찮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제가 좀 신뢰가 좀 할만한가요? 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얘기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전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등용 과장님께서 저를 이 박흥수 단장님께 소개를 받고 처음 만나셨지만 그 인생에서 중요한 진짜 속도를 내시려는 게 많으실 거예요.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안정된 직장 더 이렇게 하고 싶고 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요 속도를 내셔봤자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중요한 방향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그 방향을 하시면 속도는 분명히 제가 내리지 않아도 이 세상이 또 발전하게 되면 또 내게 돼 있거든요. 현명한 상태 부탁드리면서 오늘 어떻게 좀 시간이 지루하진 않으셨어요? 네, 많은 얘기를 들었네요. 예, 그러시면 제가 좀 필요한 정보 몇 가지 물어보고 오늘은 시간이 조금 한 10분 정도 되셨는데 몇 분 정도 되셨죠 지금? 한 30분 정도.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번에 올 때 제가 과장님만을 위해서 되게 고민했던 그 부분을 제가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면 선택은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